거기 커피나 한 잔 타와. 내 남편이 누군 줄 알고. 어머니, 커피 타 드려요? 이제 피해자 신분이시라 셀프입니다. 쩌렁쩌렁한 고함과 함께 철제 책상을 내리치는 둔탁한 파열음이 조사실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쾅 하는 소리에 형광등마저 위태롭게 깜빡거렸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조사실, 그 삭막한 회색벽 사이로 최고급 밍크코트를 걸친 중년 여인의 씩씩거리는 숨소리만이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홍마담이었어요. 그녀는 맞은편에 앉은 수사관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당장이라도 뺨을 올려붙일 기세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철문이 끼익 무거운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또각 또각 규칙적이고 서늘한 구두 굽소리가 홍마담의 고함을 단숨에 베어버렸죠. 검은색 법복 자락이 바람을 일으키며 조사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소송 서류를 들고 눈매는 서리빨처럼 차가운 여자. 특수부 에이스 검사 이지안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홍마담의 맞은편 의자를 빼내어 앉았어요. 뭐야? 넌 또? 홍마담이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삐딱하게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지안의 얼굴에 닿는 순간 흐르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홍마담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항상 오만하게 치켜 올려져 있던 눈썹 끝이 파르르 떨려왔고 핏기가 싹 가신 그녀의 얼굴은 마치 악령을 마주한 사람처럼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거렸지만 성대가 딱딱하게 굳어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왔죠. 그녀의 뇌세포가 눈앞의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순간 극도의 공포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지아는 그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꼬리를 아주 천천히 말아 올렸어요. 어머니, 커피 타드려요? 이제 피의자 신분이시라 셀프입니다. 지안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홍마담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홍마담이 들고 있던 핸드백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죠. 무시했던 시장통 생선 장수의 며느리가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였다니요. 도대체 이 가족에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발자취마다 좋은 일들이 피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는 3년 전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가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중앙지검 10층 특수부 사무실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소송 기록과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그리고 피의자를 신문하는 검사들의 날선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 중심에 얼음 마녀라 불리는 이지안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엔 타협 없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김 의원 소환해.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지안이 수사관에게 서류를 던지듯 넘기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범죄자를 향한 일말의 자비도 없었죠. 그녀의 손끝은 수천 페이지의 서류를 넘기느라 건조하게 말라 있었고 눈 밑에는 만성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퇴근 시간을 알리는 시계 바늘이 움직이자 지안의 비밀스러운 의식이 시작되었어요. 지안은 검찰청을 나서자마자 곧장 근처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도심을 지나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시장통 입구에 들어서자 그녀의 발걸음이 빨라졌죠.
익숙하게 공중화장실 제일 구석 칸으로 들어간 그녀는 화려한 정장 재킷을 벗어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직! 가방에서 꺼낸 것은 무릎이 툭 튀어나온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와 보풀이 인 헐렁한 티셔츠였어요. 바지에 지퍼를 올리는 소리와 함께 냉철한 검사 이지아는 사라졌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도수 없는 안경을 고쳐 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운동화, 영락없는 취업준비생 혹은 백수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실 특유의 락스 냄새와 시장의 비릿한 공기가 섞여 코끝을 찔렀지만 지아는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데는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픈 사연이 있었으니까요. 지아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집으로 가자. 지안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검찰청에 있을 때보다 훨씬 가볍고 따뜻해 보였어요. 그곳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아는 터벅터벅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에 익은 낡은 운동화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 투박한 마찰음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하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녀의 발은 언제나 딱딱한 구두 속에 갇혀 있었죠. 지안의 머릿속으로 지겨웠던 과거의 잔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법관의 막내딸로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검사 임용이 확정되자마자 그녀의 주변에는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남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호텔 커피숍의 은은한 조명 아래 그들은 하나같이 비싼 슈트를 빼입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지아는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눈동자 너머에서 번들거리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를요. 이지안 검사님, 집안에 법조인이 있으면 참 든든하죠. 저희 로펌이랑 합병하면 시너지가 엄청날 겁니다. 그들은 지안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안의 가슴팍에 달린 혹은 앞으로 달리게 될 빛나는 검사 배지만을 응시했죠. 그들의 손은 부드럽고 매끄러웠지만 맞잡았을 때 느껴지는 온도는 시체처럼 차가웠어요. 그 손길에는 사랑이나 존중 대신 검사 아내라는 트로피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만이 끈적하게 묻어 있었으니까요. 지아는 그 화려한 지옥이 역겨웠습니다. 비싼 와인 냄새가 날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죠.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조건, 배경, 직업, 그 모든 계급장을 떼고 오직 사람 냄새나는 곳으로. 지안의 회상은 2년 전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지안은 잠복 근무 중이었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고 고시생인 척 위장한 채 범인이 나타나길 기다리며 편의점 앞을 서성이고 있었죠. 살을 애는 칼바람에 손등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학생, 그러다 동상 걸려요. 투박하고 굵직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지안의 앞에 섰습니다. 카센터 작업복을 입은 남자, 정훈이었어요. 그의 옷에서는 매캐한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정훈은 쭈뼛거리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린 다 써가는 핸드크림 통이었죠. 이거라도 발라요. 손이 그게 뭐야? 여자 손이 다 터서. 정훈이 지안의 손을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지안의 시선이 자신의 손을 감싸 쥔 정훈의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엔진 오일 때가 띠처럼 박혀 있었고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마치 사포처럼 까슬까슬했죠. 하지만 그 거친 손바닥에서 전해져 오는 열기는 지안이 평생 잡아본 그 어떤 손보다 뜨거웠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검은 손때가 묻을까봐 손가락 끝으로 조심조심 연고를 펴발랐습니다. 하얀 크림이 지안의 붉게 튼 손등 위로 녹아들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나 봐? 힘들죠? 밥은 먹고 해요. 밥심으로 버티는 거야. 그는 지안이 대한민국 검사라는 것도 잠복 중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추위에 떨고 있는 가난한 고시생이 안쓰러워 자신의 거친 손으로 온기를 나눠주고 있었죠. 그 순간 지안은 맡을 수 있었습니다. 역겨운 와인 냄새가 아닌 투박하지만 정직한 노동의 땀 냄새를요. 그 냄새가 얼어붙은 지안의 심장을 녹여내렸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검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이지안이어도 나를 봐주겠구나. 회상에서 깨어난 지안의 눈앞에 낡은 빌라의 녹슬 대문이 보였습니다. 기익.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 신발을 정리하던 정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마누라 왔어? 정훈이 해맑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자동차 밑을 기어다니며 묻은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지안을 보는 눈빛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맑고 깨끗했죠. 오늘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아이고, 손 차가운 것 좀 봐. 정우는 다가와 지안의 양손을 자신의 두툼한 손바닥 사이에 넣고 호호 입김을 불었습니다. 따뜻한 습기가 지안의 손바닥을 간지럽혔어요. 지안은 그 온기에 취해 정훈의 가슴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오늘도 합격 못할 것 같아. 그냥 평생 이렇게 당신 등골만 빼먹으면 어떡하지? 지안이 짐짓 울먹이는 척하며 정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사실은 오늘 거물급 조폭 두목을 구속 기소하고 오는 길이었지만요. 정훈은 지안을 와락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합격 못하면 어때? 내가 벌면 되지. 카센터 열심히 해서 당신 굶기지는 않아. 정훈은 지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말이야. 당신이 판사나 검사 같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서 참 좋아. 그런 사람들은 무섭잖아. 당신은 그냥 나랑 같이 된장찌개 먹고 텔레비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쿵. 그 말이 지안의 가슴에 묵직한 돌을 얹어놓은 듯 내려앉았습니다. 평범해서 좋다는 말. 검사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말. 그 순박한 진심이 지안을 행복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으로 옥죄어 왔습니다. 지안은 정훈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작업복에서 나는 기름 냄새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죠.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지안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남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면, 이 따뜻한 온기를 계속 느끼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고시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매일 밤 거짓말이라는 가면을 써야 하는 고통일지라도 말이죠. 얼른 씻어. 엄마가 굴비 구워놨어. 정훈이 지안의 손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들리기 불과 1분 전 부엌에 있던 옥부는 전쟁 같은 시간을 치르고 있었어요. 현관 도어락이 풀리는 전자음이 울리자마자 가스불 앞에서 고등어를 굽던 옥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가스밸브를 잠그고 자신의 냄새를 킁킁 맡았죠. 하루 종일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생선 내장을 쳐낸 탓에 옷이며 머리카락이며
온몸에서 비릿한 바다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코도 예민한데. 옥부는 허둥지둥 냉장고 위 선반을 뒤졌습니다. 그곳엔 먼지 쌓인 작은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지난 생일에 지안이 어머니, 이거 좋은 냄새예요라며 선물해준 백화점 브랜드 향수였죠. 옥부는 아까워서 한 번도 뿌리지 못한 그 귀한 향수를 마치 살충제라도 뿌리듯 자신의 몸에 마구 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칙, 칙, 칙. 허공으로 흩어지는 미세한 안개가 옥분의 낡은 몸빼 바지와 늘어난 티셔츠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지안이 부엌으로 들어섰을 때 코끝을 가장 먼저 찌른 것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억지로 덮어 씌운 우아한 장미 향기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묵은 고등어 비린내가 기묘하게 뒤섞인 냄새였죠. 마치 갯벌 한가운데에 장미 꽃다발을 던져놓은 듯한 어지럽고도 서글픈 불협화음이었습니다. 왔냐? 얼른 앉아라. 배고프지? 옥분이 과장되게 팔을 휘저으며 공기를 흩트렸습니다. 행여나 며느리가 역한 냄새를 맡고 인상을 찌푸릴까봐 그녀는 지안의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어요. 지안은 그 냄새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지안의 시선이 선반 위에 놓인 뚜껑이 열린 향수병에 머물렀습니다. 며느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하는 옥분의 그 처절한 몸부림이 지안의 가슴을 뻐근하게 만들었죠. 지안은 모른 척 옥분에게 다가가 그 비릿하고도 향기로운 어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맛있는 냄새. 어머니, 오늘 냄새가 너무 좋아요. 꽃밭에 온 것 같아요. 지안의 거짓말에 옥분의 주름진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이고, 얘가 늙은이한테 무슨 꽃 냄새가 난다고 그래. 옥분은 쑥스러운 듯 지안을 밀어냈지만 입가에 번진 미소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밥그릇에 고봉밥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좁은 개수대에는 빈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달그락. 지안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고무장갑을 집어들었어요. 그녀가 막 수도꼭지를 틀려던 찰나였습니다. 어허, 이리 내놔. 식탁을 훔치던 옥분이 기겁하며 달려와 지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만져서는 안 될 위험한 폭발물이라도 건드린 것처럼 옥분의 반응은 격렬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잖아요. 됐다니까? 내 손이 어떤 손인데 이런 걸 묻혀? 옥분은 지안의 하얗고 가느다란 손을 자신의 젖은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물기가 묻어 축축하면서도 사포처럼 거친 옥분의 손바닥 감촉이 지안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죠. 너는 나라질할 사람이잖아. 그 귀한 손으로 볼펜 굴리고 책장 넘겨야지. 어디 감히 수세미를 쥐어. 내 손은 말이다. 원래 막 써도 되는 무쇠가죽이야. 옥분은 지안을 부엌 밖으로 허이허이 밀어냈습니다. 지안은 쫓겨나듯 거실로 밀려나와 싱크대 앞에 선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굽은 등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어깨. 지안의 시선이 옥분의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옥분의 손은 사람의 피부라기보다 말라비틀어진 고목나무 껍질에 가까웠습니다. 수세미를 쥐고 힘을 줄 때마다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지안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든 건 그 처참한 피부 결이었습니다. 차가운 얼음물과 독한 소금기에 수십 년간 절여진 탓에 옥분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죠. 그 갈라진 틈새 붉게 벌어진 살점 사이에는
미처 닦이지 않은 은빛 생선 비늘 하나가 박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생선 가시에 찔려 골문 상처들 위로 또다시 독한 주방 세제 거품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따가울 법도 한데 옥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통에 무감각해질 만큼 굳은 살이 겹겹이 쌓여 마치 단단한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해버린 손. 그 손은 며느리의 학비와 아들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평생을 바친 훈장이자 지안이 지켜야 할 가장 성스러운 성역이었습니다. 내 손은 막 써도 된다니요. 어머니, 지안은 자신의 매끄러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실 지안의 손도 수천 장의 수사 기록을 넘기느라 지문이 달아 있었지만 옥분의 그 처절한 거북이 등껍질 앞에서는 명암도 내밀 수 없었죠. 싸. 물소리가 거세질수록 옥분의 어깨는 더 작아 보였습니다. 지안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백허그를 하며 제가 다 할게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옥분의 유일한 자존심임을 알기에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엌에는 여전히 비릿한 향수 냄새가 감돌고 있었어요. 지아는 그 냄새를 폐부 깊숙이 새기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기다리세요, 어머니. 이 손, 제가 세상에서 가장 고운 손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호강시켜 드릴게요. 하지만 지안의 소박하고도 간절한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음 날 아침 그들의 평온을 깨트릴 검은 그림자가 시장통 입구에 당도하고 있었죠. 오전 10시 전쟁터 같은 남대문 시장의 좁은 골목으로 이질적인 굉음이 파고들었습니다. 붕, 기익. 번쩍거리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 꼬리칸에 생선 비린내를 잔뜩 묻힌 채 좌판들 사이를 위협적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바닥에 고인 검은 구정물이 타이어에 눌려 사방으로 튀었죠. 시장 상인들이 기겁하며 길을 텄고 옥분의 생선 좌판 바로 앞에서 차가 멈춰 섰습니다. 육중한 차 문이 열리고 시장 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최고급 검은색 밍크 코트를 입은 홍마담이었어요. 철버. 그녀가 신은 뾰족한 명품 힐이 질척한 생선 내장 찌꺼기를 밟으며 푹 꺼졌습니다. 3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검은 모피 코트 자락이 더러운 시장 바닥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홍마담은 개의치 않는 듯했죠.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보석 박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우씨, 이게 무슨 냄새야? 홍마담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옥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혐오와 경멸이 가득 차 있었죠. 옥분아, 너 아직도 이러고 사니? 어우, 역겨워. 홍마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시장의 소음을 뚫고 옥분의 귀에 박혔습니다. 옥분은 생선을 다듬던 칼을 내려놓고 황급히 앞치마에 물기 어린 손을 문질러 닦았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자 이제는 지역유지 사모님이 된 친구 앞에서 옥분의 어깨는 자라목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홍마담이 답답하다는 듯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옥분의 좌판 아래 놓인 파란색 플라스틱 생선 상자를 뾰족한 구두코로 걷어찼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상자가 밀려나갔습니다. 상자 안에 담겨있던 고등어들이 허공으로 튀어올랐다가 힘없이 미끄러져 시멘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은빛 비늘이 바닥에 오물과 뒤섞여 순식간에 탁하게 변해갔죠. 튀어오른 핏물이 홍마담의 구두 굽에 묻었지만 그녀는 벌레를 보듯 고등어를 짓밟았습니다. 여기 싹 다 밀어버린다는 소문 들었지? 내 남편이 이번에 여기 재개발 들어간대. 홍마담이 코를 막았던 손수건을 흔들며 허공에 삿대질을 해댔어요. 너처럼 쥐뿔도 없는 것들이 알박기 한다고 버티면 곤란해. 권리금이고 나발이고
10원 한 장 못 받고 쫓겨나기 싫으면 내 말 잘 들어. 알았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옥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지만 밍크코트가 뿜어내는 위압감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죠. 바닥에 나뒹구는 고등어의 초점 없는 눈이 마치 옥분의 처지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옥분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고등어가 아닌 좌판 구석에 따로 챙겨둔 검은 비닐봉지를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저녁 며느리 지안에게 먹이려고 아껴둔 실한 전복 4마리가 들어있었죠. 행여나 홍마담이 행패를 부리다 저 귀한 전복까지 밟아버릴까봐 옥부는 덜덜 떨리는 손을 억지로 모아주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란아. 아니, 사모님. 내가 잘 알아서 할게. 제발 장사하게 좀 비켜줘. 옥부는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는 듯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홍마담은 그런 옥분의 태도가 우습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장사? 푹 그래. 열심히 벌어야지. 내 며느리 아직도 공무원 준비한다며? 홍마담이 눈을 가늘게 뜨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은 이번에 서울지검 검사 발령받았거든. 알지? 영감님 소리 듣는 거. 옥분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홍마담은 옥분의 굳은 표정을 즐기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죠. 같은 며느리, 자식이라도 급이 맞아야 놀지. 너랑 나처럼 말이야. 넌 평생 여기서 생선 대가리나 치고 내 며느리는 고시원 구석에서 컵라면이나 먹고 그게 딱 너희 수준 아니겠니? 홍마담의 조롱 섞인 말들이 옥분의 고막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옥분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어요. 피 맛이 났습니다. 내 며느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인 내가 못나서 듣는 모욕 같아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죠. 어우, 비린내. 야, 말 시키지 마. 냄새 옮겠다. 홍마담은 옥분의 비굴한 침묵에 만족한 듯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쾅! 육중한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옥분의 심장을 내려치듯 울렸습니다. 멀어지는 검은 세단의 뒷공무니를 보며 옥분은 참았던 숨을 토해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홍마담이 남기고 간 흙탕물이 마르기도 전에 더 잔혹한 소식이 남편 정훈의 카센터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 기름 냄새와 라디오 소리가 평화롭게 흐르던 카센터 앞마당에 찢어질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육중한 해머가 반쯤 열려있던 철제 셔터를 내리찍는 소리였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고 차 문이 열리자마자 덩치 큰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죠.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고 입에는 하나같이 담배를 물고 있었어요. 매캐한 담배 연기가 순식간에 카센터의 공기를 탁하게 물들였습니다. 여기 불법 건축물이야. 강 사장님 지시니까 싹 다 부숴.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깡패들은 미친 개처럼 날뛰기 시작했죠. 와장창. 고객이 맡겨둔 차량의 유리창이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성스레 닦아둔 공구함이 엎어지고 바닥에 쏟아진 시커먼 엔진오일 위로 쇠파이프가 춤을 췄어요. 점심으로 컵라면을 먹고 있던 정훈이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왜들 이러세요? 여기 구청 허가 다 받고 하는 곳이에요. 그만두세요, 제발. 정훈은 사색이 되어 우두머리에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자비한 폭력이었죠.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정훈의 몸이 기름 범벅인 시멘트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쓰러진 정훈의 배를 군홧발로 지시겼어요. 정훈의 입에서 컥하는 신음과 함께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우리가 법이야. 강태식 사장님이 밀라면 미는 거라고.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짖어. 우두머리는 비웃으며 정훈의 뺨을 구둣발로 툭툭 쳤습니다. 정훈의 작업복은 기름때와 흙먼지, 그리고 터진 입술에서 흘러나온 붉은 선혈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지안이 숨을 헐떡이며 카센터 골목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종료된 후였습니다. 승합차들은 흙먼지를 남기고 사라졌고 골목에는 을씨년스러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박살난 간판 조각이 바람에 뒹굴며 끼익 소리를 냈고 깨진 유리 파편들이 오후 햇살을 받아 잔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난장판 한가운데에 남편 정훈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입을 틀어막고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마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정훈의 얼굴은 참혹했습니다. 터진 입술에선 붉은 피가 흘러내려 턱을 타고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은 찢겨 있었고 무릎은 까져서 살점이 덜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몸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는 반으로 부러진 스패너 하나를 가슴에 소중히 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으흐흐, 여보, 지안아. 정훈이 허공에 대고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갈라져 쇳소리가 났어요.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무식해서. 정훈은 피 묻은 주먹으로 시멘트 바닥을 내려쳤습니다. 쿵쿵. 이미 까진 손등에서 다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법을 알았으면 안 당했을 텐데. 내가 고졸이고 아는 게 없어서 우리 똑똑한 지안이 고생만 시키고. 그 처절한 자책이 지안의 귀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지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훈은 깡패들이 휘두른 폭력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법을 몰라 당했다는 자괴감, 아내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때문에 울고 있었죠.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검사 아내가 바로 곁에 있는데 말이에요. 지안이 자신의 정체를 숨긴 탓에 정훈은 스스로를 무식한 죄인이라 부르며 지옥 같은 고통을 홀로 감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안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품 안의 검사 신분증을 꺼내 들고 싶었어요. 나 대한민국 검사 이지안이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하고 소리치며 남편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 하수인들을 잡아봤자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게 뻔했으니까요. 몸통인 강 사장 그리고 그 뒤에서 웃고 있을 홍마담을 잡으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안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쇠맛, 피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카메라 앱을 켜는 동안 렌즈 너머로 피 흘리는 남편의 모습이 확대되어 들어왔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지안의 심장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화면 속 정훈의 일그러진 얼굴, 바닥에 흩뿌려진 붉은 핏자국, 그리고 부러진 스패너를 쥔 그의 떨리는 손까지. 지안은 그 지옥도를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기록했습니다. 눈앞이 눈물로 흐려져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그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미안해, 여보. 지금은 못 나가.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지안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선량한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죠. 당신이 흘린 이 피눈물, 저놈들 눈에서 피고름이 되어 흐르게 해줄게. 내가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줄게. 지아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처참한 등을 가슴에 새긴 채 소리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 저들을 파멸시킬 완벽한 덫을 놓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악마들은 지안이 숨을 고를 시간조차 주지 않으려는 듯 더 화려하고 비열한 초대장을 준비하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옥분의 생선 좌판 위로 어울리지 않는 물건 하나가 툭 던져졌어요. 금박이 화려하게 입혀진 빳빳한 최고급 검은색 벨벳 봉투였죠. 옥분이 젖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엉겁결에 봉투를 집어들자 부드러운 벨벳 위로 비릿한 생선물이 묻어났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사모님 기다리십니다. 양복 입은 수행 비서가 차갑게 말하고 사라지자마자 옥분의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홍미란. 옥분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받았니? 내일 저녁 7시 H호텔이야. 부부 동반인 거 알지? 수화기 너머 홍마담의 목소리는 콧소리가 잔뜩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옥분의 손이 파르르 떨려왔죠. 미란아. 아니 사모님. 나는 장사도 해야 하고 입고 갈 옷도 마땅치 않아서. 어머, 너 지금 내 성에 무시하니? 카센터에 이어 생선가게 재계약건도 다시 생각해봐. 옥분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의 카센터가 박살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생계수단인 가게마저 위협하는 말에 옥분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어요. 홍마담은 그 침묵을 즐기기라도 하듯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아, 그리고 내 며느리도 꼭 데려와. 공무원 준비한다며? 우리 아들은 이번에 검사됐거든. 같은 공무원끼리 급이 맞나 한번 보자고. 안 오면. 알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옥분은 멍하니 끊어진 전화기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시선이 벨벳 봉투에 묻은 생선 비늘에 머물렀습니다. 화려한 금박 초대장과 비린내 나는 생선 비늘. 그것은 마치 홍마담과 자신의 처지처럼 결코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 같았죠. 옥분은 초대장을 가슴에 품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 지안을 그 자리에 데려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의 생존권을 쥔 홍마담의 명령을 거역할 힘이 그녀에겐 없었으니까요. 외출 준비를 하는 안방, 낡은 장롱문이 삐걱거리는 비명과 함께 열렸습니다. 퀴퀴한 조명 냄새와 묵은 습기 냄새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나왔어요. 옥분은 옷장 깊숙한 곳을 한참이나 뒤적거렸습니다.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 꽃무늬 몸빼 바지와 목이 늘어난 티셔츠들을 지나 그녀의 거친 손이 멈춘 곳은 투명 비닐에 소중히 쌓인 한 벌의 옷이었습니다.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 지안이 처음으로 사준 선물이었어요. 그때 지안은 어머니 따뜻하게 입으세요라며 수줍게 내밀었었죠. 이게 내 제일 좋은 옷이야. 옥분이 옷을 꺼내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눈에 들어온 스웨터의 상태는 처참했어요. 세월을 이기지 못해 색은 누렇게 바랬고 소매와 깃부분에는 하얀 보풀이 몽글몽글 일어나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행이 지난 펑퍼짐한 핏은 옥분의 왜소한 몸을 더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죠. 지아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남들에게는 헌 옷수거함에나 들어갈 법한 낡은 옷이었지만 옥분에게는 며느리의 피땀이 어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명품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그거 입으시게요?
제가 지금이라도 백화점 가서 하나 사올까요? 예쁜 블라우스라도. 지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허, 돈 아깝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데. 내가 아까워서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한 옷이야. 어제 드라이클리닝도 싹 해놨어. 옥부는 거울 앞에서 스웨터를 몸에 대보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보풀인 회색 옷을 입고 환하게 웃는 시어머니의 모습. 지아는 그 뒤에서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내일 저녁 저 낡은 스웨터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모님들 사이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보일지, 얼마나 비웃음을 살지 지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옷이 옥분에게는 그 어떤 비싼 드레스보다 든든한 갑옷이라는 것도 알았죠. 며느리의 사랑으로 짜인 갑옷 말이에요. 그래요, 어머니. 그 옷 입으세요. 그 옷에 묻은 10년의 시간. 제가 헛되지 않게 해드릴게요. 지아는 다가가 옥분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옥분의 어깨에 내려앉은 보풀 하나를 떼어내며 지안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낡은 스웨터에서는 씁쓸하고도 따뜻한 조명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옥분의 인생 냄새였죠. 어머니, 정말 고우세요. 오늘 제일 예쁘실 거예요. 지안의 거짓말에 옥분은 소녀처럼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다가올 잔혹한 시간을 예감한 듯 지안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운 슬픔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H호텔 그랜드 볼룸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눈이 시릴 만큼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실내에는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최고급 스테이크가 구워지는 고소한 냄새와 각종 명품 향수 냄새가 뒤섞여 묵직한 공기층을 이루고 있었죠. 그 화려한 세상 한가운데에 옥부는 마치 잘못 끼워진 회색 퍼즐 조각처럼 서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비단 드레스와 벨벳 재킷을 입은 동창들 사이에서 옥분의 회색 스웨터는 유난히 더 초라하고 낡아 보였어요.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을 해왔음에도 세월을 이기지 못해 옷깃과 소매 끝에 일어난 하얀 보풀들은 조명을 받아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옥부는 쭈뼛거리며 구석진 테이블을 찾으려 했지만 곧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를 불러세웠습니다. 어머, 옥분이 왔니? 왜 거기 서 있어? 이리 와서 인사해야지. 연회장 중앙 가장 큰 원형 테이블에 앉아있던 홍마담이었어요. 핏빛처럼 붉은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죠. 옥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을 때마다 낡은 단화 밑창이 대리석 바닥에 닿아 찍찍하는 마찰음을 냈어요. 그 소리가 거슬리는지 주변 사모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부채로 코앞을 붙여댔죠. 아이고, 우리 옥분이 옷 좀 봐. 저거 10년 전에도 본 것 같은데? 어머 얘. 가까이 오니까 진짜 시장 냄새 난다. 생선 비린내 아니야? 노골적인 조소가 옥분의 귓가에 윙윙거리는 이명처럼 박혔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는 보풀인 소매 끝을 손안으로 말아주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며느리 지안이 선물해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 옷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게 참을 수 없이 부끄러웠죠. 홍마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옥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붉은 액체가 찰랑거리는 크리스털 와인 잔이 들려 있었어요. 홍마담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홍마담의 손목이 꺾이는 순간 시간은 엿가락처럼 늘어지며 아주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유리잔의 기울기를 따라 검붉은 레드 와인이
중력을 거스르듯 솟구쳐 올랐어요. 샹들리에 조명에 반사된 액체는 마치 끈적한 선지피처럼 번들거리며 공중으로 비산했죠. 옥분의 동공이 극한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표면에 핏빛 액체의 궤적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선명하게 맺혔습니다. 안 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술은 굳어버린 채 미세하게 떨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첫 번째 와인 방울이 옥분의 회색 스웨터 가슴팍에 닿았습니다. 바짝 마른 낡은 캐시미어 올들이 기다렸다는 듯 붉은 액체를 순식간에 빨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회색 실 사이사이로 검붉은 얼룩이 모세혈관처럼 퍼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깨끗한 눈밭 위에 잉크를 쏟은 것처럼 참혹하게 선명했죠. 철퍼덕. 뒤이어 쏟아진 묵직한 액체 덩어리가 옥분의 쇄골과 목덜미를 강타했습니다. 차가운 와인이 피부를 타고 흘러내리며 옥분의 체온을 앗아갔어요. 마침내 바닥으로 떨어진 크리스털 잔이 산산조각 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튀어오른 유리 파편들이 옥분의 낡은 단화 위로 보석 가루처럼 흩뿌려졌죠. 그 소리는 마치 옥분의 자존심이 그리고 며느리가 선물했던 10년의 추억이 박살나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정적이 감돌던 연회장에 홍마담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니? 옷이 너무 낡아서 걸레인 줄 알고 그만. 홍마담은 젖은 옷을 부여잡고 바들바들 떠는 옥분을 내려다보며 잔인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근데 옥분아, 와인을 부으니까 좀 낫다. 그녀는 코를 킁킁거리며 옥분의 젖은 어깨 쪽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아무리 씻어도 내 몸에선 역겨운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거든. 차라리 술 냄새가 낫지 않니? 격 떨어지게 어디 여길 와서 냄새를 풍겨? 주변 사모님들이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옥분은 젖은 스웨터를 쥐어뜯으며 눈물을 떨궜어요. 며느리의 첫 월급, 그 소중한 회색 갑옷은 이제 지워지지 않는 붉은 낙인으로 얼룩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와인 냄새와 비린내, 그리고 옥분의 눈물 냄새가 뒤섞인 그 처참한 현장을 기둥 뒤에 숨은 누군가의 카메라 렌즈가 싸늘하게 기록하고 있었죠. 크리스털 잔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그 날카로운 파열음은 연회장 구석진 기둥 뒤에 숨어있던 지안의 고막을 찍고 들어와 심장까지 베어버렸어요. 지안은 반사적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삼키기 위해 손바닥으로 입술을 짓눌렀지만 손가락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죠. 그녀는 지금 강 사장의 뇌물수수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웨이트리스 복장을 하고 잠복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렌즈가 포착한 것은 비리 현장이 아닌 어머니의 처참한 공개 처형 장면이었어요. 지안의 등 뒤로 차가운 대리석 기둥에 냉기가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온몸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붉게 흔들렸어요. 렌즈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 옥분의 모습은 처참했죠. 10년 전 지안이 편의점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 처음 받은 아르바이트 월급을 탈탈 털어 사들였던 그 회색 스웨터. 옥분이 아까워서 못 입겠다며 장롱 깊숙이 모셔두기만 했던 그 옷이 지금 검붉은 와인으로 난도질 당해 젖어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어우, 냄새. 생선 비린내 덮으려다 술 냄새까지 나네. 홍마담의 도끼 어린 목소리가 기둥을 타고 지안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지안의 호흡이 멈췄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찢겨나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다는 충동이 이성의 끈을 팽팽하게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뛰쳐나가는 대신 떨리는 손으로 캠코더의 줌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세한 모터 소리와 함께 렌즈가 홍마담의 얼굴을 타이트하게 잡아당겼어요. 화면 속 홍마담은 옥분의 젖은 꼴을 보며 즐겁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웃고 있었죠. 그녀의 눈가에 잡힌 주름 하나, 흔들리는 다이아몬드 귀걸이의 반짝임, 그리고 옥분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경멸 어린 눈빛까지. 지아는 그 악마 같은 표정을 나노 단위로 쪼개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의 손에 들린 캠코더가 덜덜 떨려왔어요. 수평을 맞추기 힘들 만큼 격한 분노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죠. 웃어. 더 크게 웃어봐. 지아는 어금니가 으스러져라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어요. 지금 그 웃음, 내가 평생 흘릴 피눈물로 바꿔줄 테니까. 렌즈는 이제 홍마담에게서 시어머니 옥분에게로 이동했습니다. 와인에 젖어 축 늘어진 스웨터, 수치심에 붉게 달아오른 옥분의 귀, 그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친 손마디. 지안의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캠코더 뷰파인더를 적셨습니다. 화면 속 붉은 녹화 버튼이 지안의 심장 박동처럼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영상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 이지안이 홍마담과 그 일당에게 선고하는 파멸의 카운트다운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옥분은 젖은 옷을 감싸쥔 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냅킨을 황급히 집어들어 스웨터를 문질렀지만 닦으면 닦을수록 붉은 얼룩은 더 넓고 흉하게 번져나갈 뿐이었어요. 하얀 냅킨이 순식간에 피 묻은 붕대처럼 붉게 물들었죠. 홍마담은 그런 옥분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됐어. 냅킨 아까워. 그냥 가. 냄새나니까. 옥분은 도망치듯 몸을 돌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옥분의 작고 굽은 등이 지안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평생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느라 휘어버린 척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한없이 움츠러든 어깨. 그 등 위로 쏟아진 와인 자국은 마치 채찍에 맞은 상처처럼 선명하고 잔인해 보였습니다. 옥분은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피해 연회장 출구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죠. 한 발짝, 두 발짝.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는 붉은 핏방울 같은 와인이 뚝뚝 떨어져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아는 기둥 뒤에서 그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웨이트리스 앞치마를 쥐어뜯으며 어머니가 사라진 텅 빈 문을 향해 손을 뻗었죠. 지금 당장 달려가 옥분의 젖은 어깨를 감싸주고 싶었어요. 어머니, 잘못한 거 없어요. 고개 드세요. 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서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말죠. 강 사장과 홍 마담을 확실하게 구속시킬 스모킹건을 잡기 전까지 지아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옥분이 나간 거대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다시 렌즈를 고쳐 잡았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이성이 지배하는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은 아직 연회장 안에 남아 웃고 있었으니까요. 저 인간들, 내가 법으로 생매장시킨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줄게. 지안의 낮은 읊조림은 연회장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묻혔지만 그 속에 담긴 사리는 서늘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띠띠띠띠.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옥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아는 부엌에서 뛰쳐나가며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현관 센서 등 아래 서 있는 옥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회색 스웨터는 검붉은 얼룩으로 뒤덮여 축 늘어져 있었고 머리카락 끝에서는 물기가 뚝뚝 떨어져 현관 타일을 적시고 있었죠. 옥분이 신발을 벗으려 허리를 숙이자 지독한 알코올 냄새가 좁은 현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삭은 포도주 냄새가 옥분의 몸에 밴 비릿한 생선 냄새와 뒤섞여 기묘하고 역한 악취를 풍겼어요. 어머니, 옷이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안이 알면서도 놀란 척 다가가 옥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옥분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젖은 옷이 체온을 다 빼앗아간 탓에 그녀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옥분은 웃었습니다. 입술이 덜덜 떨려 치아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도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바보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이고, 별거 아니야. 내가 칠칠 맞게 넘어져서 웨이터가 들고 오던 포도 주스를 뒤집었었지 뭐냐. 헤헤. 옥분의 젖은 손이 지안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냄새나. 오지 마라. 그냥 주스야, 주스. 씻으면 금방 지워져. 그녀는 끝까지 며느리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자신의 수치심을 실수로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 서툰 거짓말이 지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울었으면 나았을 텐데 옥분은 며느리 앞에서조차 죄인이 되어 떨고 있었죠. 이리 오세요. 옷부터 벗으셔야 감기 안 걸려요. 지아는 옥분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녀를 안방으로 부축해 들어갔습니다. 옥분은 어린아이처럼 순순히 지안의 손길에 몸을 맡겼어요. 지안의 손이 옥분의 젖은 스웨터 밑단을 잡고 위로 올렸습니다. 물을 잔뜩 먹은 캐시미어는 납 덩어리처럼 무거웠어요. 스웨터를 벗겨내자 그 안에 받쳐 입은 얇은 블라우스가 드러났지만 그것 역시 붉게 물들어 살에 달라붙어 있었죠. 지아는 말없이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하나 풀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옥분의 살결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옥분의 맨살 위에 입혀진 낡은 러닝 셔츠가 드러났습니다. 지안의 시선이 옥분의 가슴팍에 고정되었습니다. 시장에서 3,000원 주고 산 하얀 면 러닝 셔츠. 목 부분이 다 늘어나고 곳곳에 구멍이 난 그 속옷 한가운데에 선명한 붉은 자국이 피처럼 배어 있었습니다. 겉옷을 뚫고 블라우스를 뚫고 들어온 와인이 기어이 옥분의 가장 깊숙한 속옷까지 침범해버린 거였죠. 그 붉은 얼룩은 마치 옥분의 가슴에 찍힌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지안의 코끝으로 확 하고 냄새가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옥분에게서 항상 나던 정직한 고등어 비린내가 아니었어요.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조롱하며 뿌린 시큼하고 오만한 썩은 포도 냄새였죠. 지아는 속이 울렁거려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비린내는 한 번도 역겹지 않았는데 이 고급 와인 냄새는 견딜 수 없이 역겨웠습니다. 지아나, 냄새나지? 미안하다. 옥분이 부끄러운 듯 양팔로 가슴을 가리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지아는 옥분의 그 앙상한 팔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오려는 걸 입술을 깨물어 삼키며 옥분의 차가운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니요. 냄새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지안의 눈물이 옥분의 젖은 러닝 셔츠 위로 뚝뚝 떨어져 와인 자국과 섞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지안은 화장실 욕조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붉은 거품이 인 대야가 놓여 있었죠. 푹푹
고요한 화장실의 거친 빨래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아는 빨래 비누를 옥분의 스웨터에 문지르고 빨래판에 사정없이 비벼댔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에 지안의 손이 벌겋게 부르텄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비눗물이 점점 붉게 변해갔습니다. 대야 속에서 넘실거리는 붉은 물은 마치 홍마담과 그 일당의 피처럼 보였고 때로는 옥분이 흘린 피눈물처럼 보이기도 했죠. 지아는 그 붉은 물을 보며 옥분의 옷에 밴 와인 냄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자신의 손바닥이 벗겨질 때까지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촤! 지안이 대야에 물을 엎자 하수구로 검붉은 물이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안은 거울을 보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의 눈은 더 이상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떨던 백수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동공, 핏발선 흰자위. 그것은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서울중앙지검에 미친 게 이지안 검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기다려. 지아는 거울 속 자신에게 그리고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을 홍마담에게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내일부터 착한 며느리는 없어. 지아는 젖은 고무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고무장갑이 바닥에 철퍽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처럼 날카롭게 울렸죠. 다음 날 아침 지아는 트레이닝복 대신 칼주름 잡힌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0층 특수부 제3회의실. 평소라면 서류 넘기는 소리만 사각거렸을 이곳에 신경을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익, 빅. 지안이 화이트보드에 붉은색 보드마카를 지시기듯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펜촉이 뭉개질 정도로 강한 압력이 가해진 탓에 글씨는 마치 피로 쓴 부적처럼 섬뜩하게 붉었죠. 강태식 건설, 홍미란. 칠판에 적힌 두 이름 위로 지안이 굵고 선명한 붉은 줄을 그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듯한 단호한 궤적이었죠. 지안이 몸을 돌려 회의실에 모인 10여 명의 수사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을 받은 그녀의 안경 렌즈가 차갑게 번뜩였어요. 지금부터 이 두 사람, 그리고 이들과 얽힌 모든 법인과 차명 계좌, 싹 다 텁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서늘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긴장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평소에도 얼음 마녀라 불릴 만큼 냉철한 그녀였지만 오늘 뿜어내는 살기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마저 얼어붙을 것 같은 압박감이었죠. 혐의는 차고 넘쳐요. 수백억 대 탈세, 공무원 뇌물공여, 특수폭행교사, 업무방해, 그리고 불법 증여까지. 지안이 탁자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잠복하며 찍은 영상과 밤새 정리한 강 사장의 비리 자료들이었죠. 먼지 한 톨, 10원짜리 하나까지 찾아내세요. 이 사람들이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지, 10년 전에 껌값으로 얼마를 썼는지까지 전부 다. 수사관 하나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님, 강태식 건설이면 뒤 봐주는 의원들이 꽤 있을 텐데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올 수도. 압력? 지안이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넣으라고 하세요. 그 압력밥솥 내가 터트려 버릴 거니까.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잡아오세요.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지안의 선전포고와 함께 수사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드르륵 소리가 마치 군대의 진군 소리처럼 비장하게 울렸죠. 수사관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회의실에는 지안과 그녀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부부장 검사인 최 검사만이 남았습니다. 최 검사는 팔짱을 낀 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안을 바라봤어요. 이지안, 너 오늘 좀 이상하다. 평소엔 감정 섞는 거 제일 싫어하던 애가 왜 이렇게까지 흥분해?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 최 검사의 질문에 지안은 쥐고 있던 보드마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매끄럽게 관리된 검사의 손. 하지만 지안의 눈에는 그 위에 겹쳐진 2년 전 겨울 정훈이 발라주던 핸드크림의 온기와 어젯밤 옥분의 거북이 등껍질 같은 손의 감촉이 어른거렸습니다. 선배, 기억나? 내가 연수원 수석 졸업했을 때 선 들어왔던 남자들. 지안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눈을 보지 않았어. 내 가슴에 달린 배지, 내 미래의 권력. 그런 것만 봤지. 내 손이 트든 말든, 내가 밥을 굶든 말든 관심 없었어. 나는 그냥 트로피였으니까. 지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건드린 내 가족은 달라. 지안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배경화면에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정훈과 생선 비늘이 튀어 엉망인 앞치마를 두른 옥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내가 대한민국 검사라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고시생 이지안이라서 사랑해줬어. 내 배경이 아니라 춥고 배고픈 내 거친 손을 제일 먼저 잡아준 유일한 내 편이야. 지안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죠. 그런 사람들을 저 졸부들이 짓밟았어. 돈 좀 있다고, 힘 좀 있다고 내 남편을 때리고 내 시어머니한테 와인을 부었어. 지안이 다시 화이트보드를 노려보았습니다. 붉은색 밑줄이 그어진 이름들이 마치 사냥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보여주려고. 그들이 무시한 생선 비린내 뒤에 어떤 힘이 숨겨져 있는지, 내 소중한 사람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지안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검사 신분증을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찰칵하고 신분증이 가슴에 안착하는 소리가 마치 탄창을 끼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갈게. 사냥하러. 지안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그녀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오전 11시 강남의 한 명품관 VIP 라운지. 홍마담은 푹신한 벨벳 소파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어제 시장 바닥에서 묻혀온 비린내를 씻어내려는 듯 그녀의 앞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악어 가죽 핸드백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이거랑 이거 다 포장해. 아, 일시불로. 홍마담이 거만하게 검은색 플래티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두 손으로 공손히 카드를 받아들고 결제 단말기에 꽂았어요. 빅. 경쾌해야 할 결제음 대신 날카로운 경고음이 조용한 라운지를 갈랐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뜨는데요? 어머, 정지. 그럴 리가 없잖아. 한도가 10억인데. 홍마담은 신경질적으로 핸드백에서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던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빅빅. 도난 분실 혹은 거래 정지된 카드입니다. 단말기의 무미건조한 기계음이 홍마담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녀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어요.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사모님들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어머, 홍마담네 무슨 일 있나 봐? 카드 정지라니 망신도 저런 망신이 없어.
홍마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급히 주거래 은행 PB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 나야. 내 카드 왜 이래? 당장 안 풀어? 하지만 수화기 넘어 들려온 대답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조금 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금융거래 동결 명령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사모님과 강 사장님 명의의 모든 계좌가 압류. 뭐? 검찰? 홍마담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세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같은 시각 강태식 건설의 재개발 공사 현장.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덤프트럭들이 오가던 현장 입구로 파란색 경광등을 번쩍이는 스타렉스 차량 5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왜엥?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공사장의 굉음을 찢어발겼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파란색 조끼를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동작 그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정훈을 짓밟았던 용역 깡패들이 멍하니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현장 사무실에 있던 강 사장이 팬티 바람으로 뛰쳐나왔지만 수사관이 내민 압수수색 영장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게 무슨, 누구 맘대로. 강태식 씨, 뇌물 공여 및 횡령, 특수 폭행 교사 혐의입니다. 비켜요. 수사관들은 사무실을 점거하고 서류란 서류는 모조리 파란색 플라스틱 박스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캐비닛이 뜯겨나가고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던 금고가 강제로 개방되었어요. 텅, 텅. 금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강 사장의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왕국이 파란 박스 속에 담겨 실려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마담이 허겁지겁 택시를 타고 도곡동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집 대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흙 묻은 신발 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거실에서는 낯선 남자들이 그녀의 보물들을 뒤지고 있었죠. 안 돼. 그거 내 도자기야. 건드리지 마. 홍마담이 비명을 지르며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녀의 명품 가방 컬렉션을 증거물 봉투에 담고 있었어요. 그녀가 가장 아끼는 밍크 코트마저 압수 목록에 올라가고 있었죠. 홍마담의 시선이 거실 바닥에 쌓여가는 파란색 압수수색 박스들에 고정되었습니다. 박스 옆면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수사관이 테이프를 뜯는 소리가 찌익하고 고막을 긁었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은 보석들이 차가운 비닐봉지 안으로 투박하게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홍마담은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렸습니다. 그녀의 뇌혈관이 터질 듯 팽창했죠. 그녀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이고 돈을 쥐어준 검사들, 정치인들. 그들이라면 이 상황을 막아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어떤 놈이야? 어떤 미친놈이 감히 내 집에 들어와. 홍마담이 수사관의 팔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담당 검사 누구야? 내 남편이 누군 줄 알고 이래? 당장 전화해. 검사장 바꾸라고. 그때 현장을 지휘하던 수사관이 차갑게 다가와 종이 한 장을 홍마담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피의자 소환 통보서였죠.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305호로 출석하십시오. 늦으시면 체포영장 발부됩니다. 뭐? 출석? 홍마담이 종이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녀의 눈이 담당 검사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겁 없는 애송이가 자신을 건드린 건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에 적힌 이름은 그녀가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담당 검사 이지연. 이지연? 이게 누구야? 듣도 보도 못한 계집애가. 홍 마담은 이를 갈며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좋아. 내가 직접 가서 얼굴 좀 보자. 어떤 년인지 내가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릴 테니까. 홍 마담은 자신이 호랑이 굴로, 아니 자신을 노리는 굶주린 맹수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분노에 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육중한 회전문이 거칠게 돌아갔어요. 또각, 또각. 대리석 로비의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홍 마담이었어요. 그녀는 압수수색으로 엉망이 된 머리를 대충 빗어 넘기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또 다른 밍크 코트를 걸치고 있었죠. 선글라스로 가린 눈매는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305호? 특수부 어디야?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 청원 경찰을 밀치듯 지나쳐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0층에 도착하자마자 복도에 있는 수사관들을 향해 핸드백을 휘두르며 고함을 쳤어요. 아, 이지안이 나오라 그래. 감히 내 계좌를 막아? 내가 누군 줄 알고. 수사관들이 혀를 차며 그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회색벽, 쇠창살이 쳐진 좁은 창문. 홍 마담은 조사실 의자에 앉자마자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사람을 불렀으면 대접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여기 물도 없어? 당장 믹스커피나 한 잔 타와. 홍 마담은 다리를 꼬고 앉아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곳이 자신의 남편이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저 귀찮은 해프닝 장소라고 믿고 있었어요. 자신의 앞에 앉은 수사관이 비웃음을 참으며 노트북을 여는 모습조차 그녀의 눈에는 그저 건방진 하수인으로 보일 뿐이었죠. 아줌마, 아니 피의자분.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 담당 검사님 오고 계십니다. 검사? 오라고 해. 낯짝 좀 보자. 얼마나 대단한 년이길래 나한테 오라가라야? 홍 마담이 콧방귀를 뀌며 선글라스를 벗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익. 육중한 철문이 무거운 비명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복도의 서늘한 공기가 조사실의 후끈한 열기를 밀어내며 들어왔어요. 홍 마담은 드디어 왔구나 싶은 마음의 입꼬리를 비틀며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각, 또각. 규칙적인 구두 굽소리가 홍 마담의 심장 박동과 묘하게 엇박자를 이루며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법복 자락이 물결치듯 흔들리며 조사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 손에는 두툼한 소송 서류를, 다른 한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든 젊은 여자. 홍 마담의 시선이 여자의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잘 닦인 검은 구두, 칼주름 잡힌 정장 바지, 그리고 법복깃 위로 드러난 하얀 목선.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얼굴과 마주친 순간 홍 마담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이질감이 느껴지는 얼굴.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풍기던 옥분의 뒤에 서 있던 그 순에 빠진 며느리. 홍 마담의 뇌회로가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어? 청소하러 왔나? 아니면 옥분이 대신 빌러 왔나? 홍 마담은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습관처럼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옥분이네 며느리 아니니? 야, 너 여기서 뭐하냐? 알바하니? 청소하러 왔어? 지아는 대답 없이 뚜벅뚜벅 걸어와 홍 마담의 맞은편 검사석 의자를 빼내어 앉았습니다. 드르륵 의자 끌리는 소리가 홍 마담의 신경을 긁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 검사님 자리야. 미쳤어? 당장 안 비켜? 홍마담이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져놓았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지안의 하얀 손가락이 검은색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든 신분증이 허공에서 핑그르르 돌다가 지안의 가슴팍에 안착했어요.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금방무늬. 대한민국 검찰검사 이지안. 홍마담의 눈동자가 그 작은 네모칸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검사 이지안?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불에 달군 인두처럼 홍마담의 망막을 찢어댔습니다. 그녀의 입이 턱 하고 벌어졌어요. 뻐끔거리는 입술 사이로 헛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검사? 홍마담의 시선이 다시 지안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지안의 눈빛은 시장통에서 고개를 숙이던 그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의 서늘한 안광이었죠. 지안이 쥐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조사실에 청명하게 울렸어요. 네, 어머니. 저 여기 청소하러 왔어요. 지안이 입꼬리를 싸늘하게 말아 올리며 홍마담의 영혼을 얼려버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같은 사회의 쓰레기들 깨끗하게 치우려고요. 지안은 덜덜 떨고 있는 홍마담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책상 위 노트북에 스페이스바를 툭 눌렀습니다. 탁! 경쾌한 탁건음과 함께 조사실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 화면이 환하게 켜졌어요. 홍마담의 동공이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화면 속에서 붉은 드레스를 입은 홍마담이 비릿하게 웃으며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옥분의 회색 스웨터가 검붉게 젖어 들어가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되었죠. 쨍그랑 와인 잔 깨지는 소리가 조사실 스피커를 타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홍마담의 어깨가 움찔하고 튀어올랐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는 앵글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정훈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야, 우리가 법이야. 용역 깡패들이 정훈을 군홧발로 짓밟는 장면, 정훈이 부러진 스패너를 쥐고 내가 무식해서 당하는 거야 라고 오열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지아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죄목을 은조렸습니다. 특수폭행, 모욕,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지안이 서류 한 장을 홍마담 앞으로 밀었습니다. 강태식 건설의 이중 장부 사본이었죠. 남편분 강태식 씨의 뇌물공여 및 수백억 대 횡령 혐의까지. 이 정도면 징역 합쳐서 20년은 좋게 나오겠네요. 아, 칠순 잔치는 구치소에서 하셔야겠어요. 이건 홍마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안은 화면 속 피 흘리는 정훈을 가리키며 가장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속에서 당신 남편이 보낸 개들한테 맞고 있는 사람, 제 남편입니다. 홍마담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짓밟은 생선 장수 옥분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저승사자 같은 검사의 남편이라니. 그녀는 자신이 건드려선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죠. 홍마담의 뇌리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적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공포에 잠식당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홍마담이 엉덩이를 떼며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탓에 그녀의 몸이 기우뚱하며
중심을 잃었어요.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 자락이 허공에서 펄럭였습니다. 그녀가 허우적거리며 책상 모서리를 잡으려 했지만 땀에 젖은 손바닥은 미끄러질 뿐이었죠. 무거운 둔탁음과 함께 홍마담의 무릎이 차가운 조사실 바닥에 꽂혔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콧대 높게 세우며 신고 다녔던 명품 하이힐이 벗겨져 나뒹굴었어요. 며칠 전 옥분의 좌판을 걷어찼던 그 구두였죠. 홍마담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어 지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담겨있던 오만과 도끼는 온데간데였고 오직 살려달라는 비굴한 공포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죠. 입술 근육이 제멋대로 경련하며 침이 튀었습니다. 지안아. 아니, 검사님. 홍마담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지안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이마가 딱딱한 바닥 타일에 닿았습니다. 쾅, 쾅, 쾅. 내가 미쳤었어. 내가 잠시 돌았었나 봐. 옥분이는 내 친구잖아. 우리 친구야. 홍마담은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잘 세팅된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어 얼굴을 덮었고 콧물과 눈물이 범벅되어 화장이 흉하게 번져내렸죠. 한 번만 봐줘. 내가 옥분이 가게 건물 통째로 줄게. 아니, 내 전 재산 다 줄게. 제발 우리 남편이랑 나 좀 살려줘. 그녀는 지안의 정장 바지 끝자락을 부여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에는 여전히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 손은 옥분의 갈라진 손보다 훨씬 더 추하고 비참해 보였어요. 지안은 자신의 옷자락을 잡으려는 홍마담의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시장 바닥에서 옥분이 엎드려 빌 때, 카센터 바닥에서 정훈이 피 흘리며 빌 때, 이 여자는 벤츠 안에서 코를 막고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홍마담이 흘리는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그저 감옥이 무서워 흘리는 악어의 눈물일 뿐이라는 걸 지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사실 바닥을 울리는 쿵, 쿵 소리가 옥분의 억울함을 달래주는 진원곡처럼 들려왔습니다. 지안아, 이지안. 복도 끝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무섭게 뛰어온 건 정훈과 옥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TV 뉴스 속보 자막에 뜬 강태식 건설 압수수색, 부인 홍모 씨 검찰 소환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혹시나 며느리가 그 험한 일에 휘말렸을까봐 한달음에 달려온 길이었죠. 정훈은 절뚝거렸습니다. 어제 깡패들에게 맞은 다리가 아직 성치 않았지만 그는 아내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통증을 무시하고 뛰었어요. 옥분 역시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헝클어진 머리로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선생님, 우리 며느리 못 봤어요? 여기 청소하러 왔다고 했는데. 이지안이라고. 옥분이 지나가는 수사관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수사관이 곤란한 표정을 짓던 그때 305호 조사실의 철문이 열렸습니다. 기익.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곳으로 쏠렸어요. 문이 열리고 두 명의 교도관에게 양팔을 붙잡힌 홍마담이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 번진 화장, 풀린 다리에 힘이 없어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 상태였죠.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또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또각, 또각. 익숙한 발소리였지만 정훈과 옥분은 눈을 의심해야 했어요. 그들이 알던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의 지안은 그곳에 없었으니까요. 검은색 법복을 입은 여자. 어깨 위로 차가운 주름이 잡힌 그 엄숙한 옷차림의 여자가 서류철을 가슴에 안은 채 걸어 나오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가슴의 명패에는
검사 이지안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정훈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그의 동공이 느리게 확장되며 눈앞의 여자를 담아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검은 법복자락, 냉철하게 빛나는 안경 너머의 눈빛, 그리고 그토록 익숙하면서도 낯선 아내의 얼굴.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복도의 소음이 진공 상태처럼 사라지고 오직 지안의 구두 굽소리만이 정훈의 심장을 두드렸죠. 정훈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스르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뇌회로가 정지해버린 듯 입술만 뻐끔거릴 뿐이었어요. 지안아? 정훈의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쳤습니다. 옥분 역시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매일 밤 고무장갑을 끼려던 그 손, 자신이 나라질할 손이라며 아껴줬던 그 손이 진짜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검사의 손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요. 지안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멈춰섰습니다. 사냥터에서의 서늘했던 눈빛이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그 자리엔 겁먹은 어린아이 같은 눈망울만 남았어요. 지안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어머니. 지안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정훈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당신 진짜 검사였어? 공무원 준비한다던 거. 다 거짓말이었어? 정훈의 물음에 지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뚝 하고 떨어진 눈물이 검은 법복 위로 스며들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그랬어? 나 같은 놈은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아서? 내가 무식하고 가난해서. 그래서 숨긴 거야? 정훈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지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정훈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기름때가 낀 상처투성이의 거친 손이었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지안이 울음을 터뜨리며 정훈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정훈의 굳은 살 박인 손바닥을 적셨어요. 무서워서 그랬어. 당신을 잃을까봐. 지안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검사가 되고 나서 내 주변에 다가오는 남자들은 다 똑같았어. 내 배경, 내 직업, 내 미래. 그런 것만 계산했어. 아무도 이지안이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지 않았어. 다들 가면을 쓰고 있었으니까. 지안의 눈이 2년 전 그 겨울 편의점 앞에서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달랐잖아.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고시생인 줄 알면서도 내 튼 손이 안쓰럽다고 핸드크림을 발라줬잖아. 춥지 않냐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줬잖아. 지안은 정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검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이지안이라서 사랑해줬잖아. 세상에 내 편은 당신이랑 어머니밖에 없었어. 그게 너무 따뜻해서, 너무 고마워서. 혹시라도 내가 검사인 걸 알면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서 떠날까봐. 그게 겁이 나서 말 못했어. 지안의 진심 어린 고백이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녹였습니다. 정훈의 흔들리던 눈동자가 멈췄어요. 그는 아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지금 법복을 입고 서 있는 이 여자는 무서운 검사가 아니라 매일 밤 자신의 품에 안겨 평범해서 좋다고 말하던 사랑이 고픈 여린 아내일 뿐이라는 것을요. 바보. 정훈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지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투박한 엄지손가락이 지안의 젖은 뺨을 쓸고 지나갔죠. 그걸 왜 겁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정훈이 지안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검은 법복과 기름 묻은 작업복이 하나로 엉켰습니다. 그 포옹은 그 어떤 판결문보다 강력한 진실이었고 그 어떤 변론보다 확실한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옥분도 그제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이 아니라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족을 지키려 했을 며느리의 마음이 사무치게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죠. 검찰청의 차가운 복도 한복판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비린내와 기름 냄새, 그리고 눈물 냄새가 섞인 그곳에서 비로소 진짜 가족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가족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즈음 등 뒤에서 들려온 낮고 침통한 목소리에 세 사람의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그곳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검사가 서 있었어요. 홍마담이 그토록 자랑하던 아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의 김서구 검사였죠.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퉁퉁 부은 눈으로 지안을,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정훈과 젖은 옷을 입은 옥분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죄가 낱낱이 밝혀진 지금 아들로서 느끼는 수치심과 검사로서 느끼는 자괴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저벅. 서구가 세 사람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허리를 90도로 꺾어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서구의 떨리는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하며 말을 이었죠. 어머니가 저지른 짓, 제가 다 알았습니다. 같은 검사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옥분이 놀란 눈으로 서구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옷에 와인을 붓던 홍마담의 오만한 얼굴과 지금 바닥을 향해 고개 숙인 아들의 정수리가 겹쳐 보였으니까요. 제 손으로 어머니가 죗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어떤 선처도 어떤 타협도 없을 겁니다. 제가 검사복을 벗는 한이 있어도 법대로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핏줄을 끊어내는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비장한 선언이었습니다. 지아는 후배 검사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검사, 자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법은 냉정해야 해. 자네 어머니에게도 우리에게도. 지안의 단호하지만 따뜻한 말에 서구가 주먹을 꽉 쥐며 눈물을 떨궜습니다. 옥부는 쭈뼛거리며 다가가 서구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았어요. 젊은 양반이 뭔 죄가 있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데 자네는 어미랑 다르게 참 반듯하네. 그거면 됐어. 홍마담에게 받은 멸시를 옥부는 아들의 사과를 받아주며 따뜻하게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악연으로 얽힌 인연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해자의 아들과 피해자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진심이 오갔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지아는 가족과 함께 검찰청 로비로 나왔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유리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만 옥부는 자꾸만 지안의 뒤로 숨으려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릴 때마다 그녀는 젖은 스웨터를 여미며 몸을 움츠렸죠. 홍마담이 쏟은 와인 냄새와 땀에 젖은 비린내가 섞여 옥분의 몸에선 여전히 시큼한 냄새가 나고 있었으니까요. 지아나, 정훈아, 너희끼리 가라. 내 꼴이 이래서 같이 다니면 창피해. 옥분이 며느리의 번듯한 법복에 행여나 냄새가 옮을까봐 잡고 있던 지안의 손을 슬그머니 놓으려 했습니다. 탁! 하지만 지안은 그 거친 손을 놓아주기는커녕 더 세게 깍지를 껴잡았습니다. 어머니, 지안이 옥분을 마주보며 섰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옥분의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냄새나는 젖은 스웨터, 그 축축한 가슴팍에 지안이 자신의 얼굴을 깊이 묻었습니다. 어머니, 숨지 마세요. 저 이 냄새 진짜 좋아해요. 지안은 폐부 깊숙이 옥분의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역겨운 와인 냄새도 비천한 비린내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얼음물을 만지며 자식을 키워낸 치열한 삶의 냄새였고 며느리의 길을 살려주려 10년 된 낡은 옷을 꺼내 입은 헌신의 향기였죠. 홍마담 그 여자가 뿌린 비싼 향수 냄새보다 어머니한테서 나는 이 냄새가 100배, 1000배는 더 향기로워요. 이건 정직하게 산 사람한테서만 나는 귀한 향기거든요. 지안의 말에 옥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내 새끼. 옥분은 투박한 손으로 지안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손톱 밑에 낀 생선 비늘이 햇살을 바다보석처럼 반짝였어요. 맞아, 엄마. 지안이 말이 맞아. 엄마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정은도 다가와 두 여자를 감싸 안았습니다. 검찰청 로비 한복판, 최고급 정장을 입은 검사 며느리와 기름때 묻은 아들, 그리고 비린내 나는 어머니가 하나가 되어 엉겨붙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렀지만 그건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닌 경이로움에 가까운 눈빛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향수도 그 어떤 오물도 이 가족의 단단한 결속을 더럽힐 수는 없었습니다. 지아는 옥분의 품에서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가요 우리. 가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생선구이 먹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쏟아지는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옥분의 낡은 회색 스웨터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시장 골목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왁자지껄한 남대문 시장,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생선 골목은 평일 오전부터 사람들로 북적거려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긴 줄이 골목 끝까지 이어져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옥분의 가게였습니다. 찌그러져 있던 낡은 양철 간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윤기 흐르는 원목 간판이 새로 걸려 있었어요. 정훈이 직접 깎고 지안이 붓글씨로 정성스레 쓴 글자가 햇살을 받아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죠. 자, 싱싱한 고등어가 왔어요. 오늘 새벽에 올라온 놈들이에요. 옥분의 목소리가 시장통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사람처럼 활기가 넘쳤어요. 예전처럼 비린내를 감추려 향수를 뿌리지도 손님이 올 때마다 죄인처럼 어깨를 움츠리지도 않았죠. 아유, 사장님, 여기가 그 뉴스에 나온 며느리네 집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우리 며느리가 나란일 하느라 바쁜데도 주말이면 와서 생선 대가리를 쳐준다니까. 옥부는 손님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느라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춤추는 그녀의 칼질은 경쾌하기 짝이 없었죠. 부스러? 옥부는 구석에 쌓인 종이 뭉치를 꺼내 고등어를 포장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구치소에서 홍마담이 보낸 반성문들이었어요. 옥부나, 내가 잘못했다. 제발 탄원서 좀 써주라. 구구절절 적힌 비굴한 글씨들이 옥분의 소나기에서 구겨졌습니다. 옥분은 홍마담의 눈물 젖은 편지 위로 소금을 팍팍 뿌린 고등어를 턱 하니 얹었죠. 종이가 질겨서 생선 싸기 딱 좋네. 비린내도 안 새나가고. 옥분은 통쾌하게 웃으며 포장된 생선을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끝에서 풍기는 냄새는 더 이상 부끄러운 비린내가 아닌 승리한 자의 향긋한 바다 냄새였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앞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시장 입구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거든요. 예전 홍마담의 차를 기억하는 상인들이 긴장하며 길을 텄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은퇴한 대법관이자 지안의 친정아버지였죠. 그는 중후한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비린내 나는 좌판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옥부는 엉겁결에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허리를 굽혔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여긴 누추한데 어쩐 일로. 하지만 노신사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옥분의 거친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부인, 제가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 딸아이가 검사라는 껍데기만 보고 다가오는 놈들한테 상처받아서 집을 나갔을 때 저도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사위가 제 딸을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군요. 노신사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정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가 내 사위라서 내 딸이 웃는 걸세. 고맙네. 정말 고마워. 지안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사건을 해결했을 때보다 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자, 얼른 가요. 예약 시간 늦겠어요. 가게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정훈이 운전대를 잡고 조수석엔 지안이, 뒷좌석엔 옥분과 친정아버지가 나란히 앉았어요. 차 안에는 옥분의 옷에서 나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친정아버지의 은은한 묵향, 그리고 정훈의 옷에서 나는 기름 냄새가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그 냄새들은 신기하게도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따뜻하게 섞여 들어갔어요. 어머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긴, 동해 바다지. 내 평생 생선만 만졌지. 진짜 바다는 한 번도 못 가봤다, 아이가. 옥분의 들뜬 목소리에 차 한가득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차가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 탁 트인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봄 햇살이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죠. 지아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훔쳐봤습니다. 평생을 움츠리고 살았던 옥분이 처음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맞고 있었어요. 그녀의 회색 스웨터 위로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생선 비린내는 씻어내야 할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지켜낸 사랑의 훈장이자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들을 채워줄 가장 향기로운 삶의 증명이었으니까요. 여보, 밟아. 우리 엄마 바다 보러 간다. 정훈의 신나는 외침과 함께 자동차가 푸른 지평선을 향해 힘차게 질주했습니다. 그들의 뒤로 길게 남은 바퀴 자국 위로 따뜻한 봄꽃잎들이 소복이 내려앉고 있었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